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혹시 이런 자책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에게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가능성을 조용히 좀먹고 있는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아직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이건 2000년 전 로마의 가장 위대한 현자들이 이미 간파했던 삶의 진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언했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불필요한 마음의 짐이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잠재력을 질식시키는 10가지 것들을 어떤 변명도, 예고도, 사과도 없이 당신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남들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해방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리셋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당신 인생에서 가장 먼저 삭제해야 할 첫 번째, 바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그 가면입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혹은 그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가면을 씁니다. 회사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예스맨인 척, 속으론 욕하면서도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좋은 친구인 척, 좋아요를 구걸하는 SNS 속 완벽한 인생을 연기하는 당신. 네, 바로 당신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가면 뒤에서 진짜 당신은 서서히 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2000년 전 철학자 세네카는 이걸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가장 비참한 가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요즘 세상은 어떻고요? SNS는 흠집 하나 없는 인생을 전시하라고 부추기고, 회사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예뻐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넌 원래 이런 애잖아라며 낡아빠진 역할을 강요하죠.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가면을 벗어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당신을 좋아해줄 사람들만 남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귀신같이 사라져요. 물론 처음엔 좀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값비싼 입장료 같은 거예요. 남들의 인정을 잃을 순 있어도 세상 유일한 나 자신을 되찾게 될 테니까요.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 당신의 인생에서 삭제해야 할 것, 바로 내일이라는 이름의 마약, 미루는 습관입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생 자신에게 이 섬뜩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그 사실이 지금 너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죠. 내일부터 진짜 한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전부 다 내일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루는 습관은 그냥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야금야금 파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당신이 밀어버린 그 한 걸음이 당신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된 하루가 되는 겁니다. 요즘 이 기생충은 생산성이라는 아주 교묘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이메일에 답장하고 분주한 척 회의 자료를 뒤적이고 의미 없이 SNS를 새로 고침하면서 나 오늘 정말 바빴다고 착각하죠. 사실은 진짜 해야 할 일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습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기부여 같은 거창한 걸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불완전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다음 일 하나만 하세요. 오늘 해야 할 바로 그 다음 일이요. 내일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보장된 적 없는 약속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로 당신 인생에서 삭제해야 할 것, 바로 당신 안에 사는 유령,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과거의 실패, 그 끔찍했던 배신, 지워버리고 싶은 굴욕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당신의 귓가에 아직도 메아리치며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죠. 그런 당신에게 20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 모든 고통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꿰뚫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는 이미 죽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당신이 그 시체에 의미라는 인공호흡기를 꽂아 계속 살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을 묻고 있는 쇠사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저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가요? 실패한 연애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나요? 과거의 실수 하나가 발목을 잡아 꿈을 향해 나아가길 주저하고 있나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넌 부족해라는 목소리가 되어 평생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작가를 바꾸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으로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겁니다. 실패한 직장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가르쳐준 최고의 스승입니다. 나를 떠나간 연인은 버림받음의 상처가 아니라 나의 가치는 타인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려준 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했던 일기 쓰기의 진짜 목적입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사건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가 상처를 지혜로, 족쇄를 날개로 바꾸는 위대한 연금술. 당신도 오늘부터 그 연금술을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로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달콤한 독. 바로 감정적 의존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의 행복과 불행의 스위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위험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복이 너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달려있는 한 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은 즉 당신의 평화가 연인의 기분에, 친구의 연락에, 상사의 평가에 좌우된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사랑과 필요를 착각합니다. 혹시 당신도 연인의 답장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나요? SNS에 좋아요, 숫자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나요?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부재가 곧 내 세상의 붕괴가 되는 것, 그것은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내가 쓸모없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구걸입니다. 감정적 의존을 끊어내라는 것은 차가운 고립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왕국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두 개의 부서진 반쪽이 만나 억지로 하나가 되려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빛나는 두 개의 온전한 태양이 만나 서로의 세상을 더 밝게 비춰주는 관계.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 완전함 위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는 미래라는 유령. 바로 상상 속 걱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불안은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이자까지 비싸게 쳐서 당겨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찌나 천재적인 비극 작가가 한 명씩 살고 있는지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밤새도록 집필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대본, 실제로 일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마음의 습관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혹시 당신도 아직 시작도 안 한 면접 걱정에 밤을 새우나요? 오르지도 않은 금리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나요? 걸리지도 않은 병을 미리 진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상상 속 고통 때문에 당신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유령을 퇴치할 단 하나의 주문을 알려줍니다. 바로 예측에서 준비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늘만 쳐다보며 예측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어떤 날씨에도 젖지 않을 튼튼한 우산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 우산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힘입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은 현재에 대한 준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에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스스로에게 매일 먹이는 독.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복수를 위해 준비했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만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상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만이 까맣게 재가 될 뿐이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원망은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그 사람과 당신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으면서 왜 스스로를 그 사람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내 공을 가로챈 그 동료를 떠올리며 밤마다 일을 가나요? 내 믿음을 배신한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며 분노를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원망에 쏟아붓는 모든 에너지는 당신의 성장에 물을 줄 수 있었던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쇠사슬을 끊어낼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을 잊어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내 안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더러운 손을 당신의 삶에서 치워버리는 행위입니다. 그 손을 치우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당신을 평생 달리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신기루, 바로 미래의 행복이라는 환상입니다. 이 집만 사면, 이번 승진만 하면, 이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혹시 당신도 이렇게 믿고 있나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끈질긴 거짓말입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속삭입니다. 행복은 저기에 있다고. 저 차를 사면, 저 가방을 들면, 저 자리에 오르면 손에 잡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그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황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신의 눈앞에는 또 다른 결승선이 아른거릴 뿐입니다. 결승선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무의미한 경주를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결승선에서 받는 트로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감각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온갖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 안에 있다. 이 잔인한 신기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을 도달해야 할 목표에서 만들어가는 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속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 모습 속에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그 사실 속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끝없는 경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당신은 경주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달리기를 멈추면 됩니다.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자, 이제 8번째 지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당신처럼 이 경주를 힘겹게 달리고 있을 소중한 사람에게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8번째 지혜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8번째,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교묘한 습관, 바로 스스로를 피고석에 세우는 일입니다. 왜 그 회사를 그만뒀어? 왜 아직 결혼 안 해? 왜 남들처럼 안정적인 길을 가지 않는 거야? 얼마나 자주 당신의 삶을 타인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셨나요? 세상의 모든 시선이 판사가 되고 모든 질문이 검사의 추궁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호인처럼 입을 열고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을 필사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가장 위대한 법정 진술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떠들지 마라. 그저 살아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설명하고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당신의 삶은 조용히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외부의 판사들을 설득하는 데 쏟아붓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길을 걸어갈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된 이 시대, SNS는 거대한 법정입니다. 모든 선택을 전시하고 모든 삶을 평가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못 이겨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는 반사적인 행동에 중독되어 갑니다. 이제 그만 그 피고석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십시오. 스토아의 길은 시끄러운 변론의 길이 아니라 묵묵한 증명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박수갈채가 없어도 나의 진실함을 지키는 길이며 세상에 인정 도장이 없어도 나의 신념 위에 굳건히 서는 길입니다. 나를 변호하려는 습관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이제 말로 하는 변론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증거가 되고 당신의 평온이 최종 변론이 되며 당신의 삶 자체가 판결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어떤 설명보다 강력한 증거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9번째, 당신의 일상을 서서히 좀먹는 가장 은밀한 파괴자, 바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푸른 불빛, 허기를 채우려 무심코 입에 넣는 달고 짠 음식들, 사소한 실수 하나에 하루 종일 자신을 책망하는 내면의 목소리. 우리는 이것들을 그저 나쁜 습관이라 부르지만 이것은 사실 당신의 삶에 생긴 사소해 보이는 균열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알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운동으로 몸을, 성찰로 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 영역의 무너짐은 반드시 다른 영역으로 번져나가는 독과 같다는 것을. 몸의 활력이 꺼지면 마음의 명료함도 흐려지고 마음이 비판으로 가득 차면 몸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 독을 너무나 쉽게 허용합니다. 끝없는 스크롤링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가공식품이 몸의 감각을 무디게 하며 부정적인 혼잣말이 영혼의 자존감을 갉아먹도록 말입니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한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가장 근본적인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룻밤의 깊은 잠, 정성껏 차린 한 끼의 식사, 단 5분의 고요한 명상.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관리를 처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순간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나를 갉아먹는 나약함으로부터 해방될 자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진정한 자유 말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어쩌면 가장 달콤한 독, 바로 남을 향한 손가락질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남을 판단할까요? 스토아 철학은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비판은 실은 내면의 불안을 가리기 위해 들어올린 방패라고. 자신의 결점을 들여다보는 고통보다 남의 약점을 들추는 쾌감이 훨씬 손쉽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마음 쓰지 마라. 오직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만 집중하라. 남을 향한 비판의 화살은 잠시 동안 나를 강하게 만드는 착각을 줄지 몰라도 결국 그 화살은 나의 성장을 향한 관역을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방패는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손가락 몇 번으로 남을 심판하는 SNS의 광장, 은밀한 뒷담화로 유지되는 사무실의 평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헤집는 가족 간의 대화까지.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1분의 에너지는 온전히 나를 발전시키는 데 쓰였어야 할 1분의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을 버리라는 것은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의 방향을, 질문의 주어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라고 묻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서 무엇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작은 질문의 전환이 세상을 향했던 날선 심판을 나를 향한 묵직한 책임감으로 바꾸고 그 책임감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성장으로 이끄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하며 행복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조각상에서 불필요한 돌덩이를 떼어내는 위대한 작업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묵묵히 덜어내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이 필요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가벼워지기 위한 10개의 짐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을 끈 후에도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당신의 조용한 투쟁을 저는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평온하게 걸으며 명료하게 깨어있기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